머리카락이 빠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병원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지고 의심이 최고도로 올라가고 정말 나만 이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 안 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러한 고민 속에 정말 괴로운 시기가 지나야 머리가 난다. 이제 오늘은 모발이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Q&A 시간 좋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뭐 질문 얼마든지. 첫 번째 질문. 머리카락이 이제 이식 후에 언제부터 자라나는지. 자란다는 표현.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머리를 심고 나면 여러분들 심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병원에 경과를 보러 가시면 절개를 했을 경우에는 머리카락 길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자라나는 게 잘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절개는 굉장히 짧은 머리카락을 심어 놓은 거고 그게 자라난 거기 때문에 일주일만 되면 한 2mm, 3mm 정도 자라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자라서 오는데 그 정도만 되면 이게 생착이 됐다, 머리가 자라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대부분이 자라다가 이제 애들이 성장을 좀 멈추고 빠지는 걸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 멈추는 시기에 조금 얇아진 상황에서 애들이 반드시 못 자라고 좀 얇아지니까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뚝뚝 끊어진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짧게 끊어진 머리카락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말 빠지는 머리카락 아니면 계속 자라나는 머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한 달 정도가 되면 한 4주 정도 지나면 머리카락은 대부분 끊어지거나 아니면 탈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절 이상은 비어 보이는 상태로 오게 됩니다. 2달, 3달까지도 정체된 시기로 좀 보내다가 3개월이 지나는 시간부터 눈에 띄게 자라나는 머리카락이 아주 짧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한 1cm 정도 자라나는 시간이 저희는 4개월 때 경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병원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지고 의심이 최고도로 올라가고 정말 나만 이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 안 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러한 고민 속에 정말 괴로운 시기가 지나야 머리가 난다. 그게 4개월이고 그때쯤 되면 병원에서 왜 오라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나서 자리가 잡히고 라인도 좀 생기는 그런 시기가 8개월 정도가 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과의 한 80% 정도는 완성이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수술 후에 면모를 심었는지 알 수 있나요? 이게 되게 예민할 수 있는 건데 심을 때 개수를 세는 병원도 있고요. 전혀 세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심을 때 저희 직원들이 옆에 이제 신부기 이렇게 껴주거나 할 때 자기네들이 몇 개를 심었는지 계속 발로 딸깍딸깍 밟아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머리 심는 소리가 들려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머리카락 개수를 세려고 발로 밟는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수를 세서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개수를 세지 않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정확하게 머리를 심고 그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병원인지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그 개수는 전혀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개수를 잘 믿고 그 잘 세서 알려줬다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수술을 다 하고 나서 마음에 드는 결과가 안 나오고 재수술을 하러 돌아다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말 말한 모수와는 터무니없이 적은 모수를 심었고 터무니없이 자라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 병원에서 정말 양심 없이 개수를 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수의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병원에 대한 본인의 믿음으로 그냥 바라봐 주는 게 서로 간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병원들도 솔직히 그런 믿음 없이 행동하는 거는 앞으로 의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흉터에 대한 걱정이 다들 많으신데 흉터는 얼마나 남는지 좀. 그죠.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그게 거짓말이죠. 머리는요,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에 흰색의 흉터가 남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검정과 대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보이는 게 됩니다. 비절개도 마찬가지로 그 뽑은 자국은 머리가 나지가 않기 때문에 흉터가 남습니다. 흉터가 안
건 아니거든요. 근데 흉터를 최소한 덜 남아 보이게 하려면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골고루 분포되게 그렇게 뽑아줘야 흉터가 덜 비치게 되는 거고요. 절개라는 경우에는 내가 2cm를 떼든 3cm를 떼든 많이 떼면 떼낸 만큼 흉터가 남는 게 아니라 떼어내고 나서 잘 봉합을 해 놓으면 얘들이 자기 자리로 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피부가 더 잘 늘어나는 피부가 있고 조금밖에 안 늘어나는 피부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흉터가 남게 되는데 일단 봉합을 안전하게 잘 해놓으면 아무래도 그 안에서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흉터가 덜 생깁니다. 다음은 통증입니다. 모발 이식할 때 많이들 걱정하는 게 이제 통증인데 통증은 없나요? 저희는 사실 수술을 할 때 웬만하면 이 통증으로 인한 그 본인의 불편감을 줄여주고 싶어서 적은 양의 그 수면을 유도하는 약을 쓰고 국소마취를 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중간에 그 느끼는 통증은 아마 거의 없지 않나. 근데 가끔 이제 수면 양이 적다 보니까 약간 나는 조금 그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아파서 수술을 못하겠다라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국소마취를 하고 나면 수술하는 동안에는 통증이 거의 없게 느낄 거고요. 그다음에 수술 시간이 적절하게 잘 끝난다면 수술 중간에 마취가 풀려가지고 아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수술 어떤 경우에 재수술을 하나요? 재수술 참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재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을 다시 내가 이걸 다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많은 후회와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얼마나 많은 끌어오는 화를 참았을지 생각하면 참 안타깝긴 한데 재수술이 일단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생각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술한 티도 많이 나고 밀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심었던 게 너무 자연스럽지 못하고 누가 봐도 다 알아보고 아니면 뭐 뒤 흉터가 뭐 너무 크게 남는다거나 이런 경우들 때문에 이제 재수술을 고민을 하시는 건데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잘된 수술은 다음 교정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수술이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재수술이나 처음 수술이나 큰 차이 없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안 돼서 온 수술 보면 개인적으로 같은 의사지만 저는 솔직히 욕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한다는 거는 의사는 결론적으로 실력이 없는 것도 죄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남한테 피해 주면서까지 본인이 뭘 배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뭘 이루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저는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좀 잠깐 느슨하게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한가요? 수술 후 관리 중요하죠. 관리를 잘 해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리 저는 개인적으로 생착 스프레이를 그렇게 열심히 뿌리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직원도 수술하고 나면 전혀 뿌리지 않고 있고요. 근데 환자분들이 그거를 원하는데 제가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쓰는 정도다. 그리고 다른 관리라고 할 만한 거는 여러분들 뭐 수술하고 나서 뭐 당장 뭐 술 담배는 땡기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간혹 땡기는 분들이 있다 하면 넉넉히 2주 말하지만 일주일은 최대한 참아달라. 그게 가장 중요한 관리지. 여러분들이 뭐 운동도 사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느끼는 정도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력 안에서 생활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